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30대 초반 여자아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나 저희 친정이 부족할 거 없이 결혼했다 생각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항상 기분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최근에 한바탕 하고 난 후 후련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우선 남편이나 저나 그럭저럭 비슷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총 자산으로만 따진다면 저희 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1인 사업을 하고 있고 세금 제하고 연 수익이 5천에서 8천 사이입니다. 결혼 전 모은 돈이 8천만 원이고 결혼 1년 전 3천 가량 하는 신차를 구매해서 같이 끌고 다녔습니다. 최근 들어 7천만 원짜리 차로 바꾼 상태이고요. 부모님은 서울 자가가 있고 10억 가까이 되는 땅을 보유하셔서 노후가 보장되어 계십니다. 남편은 결혼 전 연봉 3,600으로 모은 재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사회생활 2년 차라 모은 돈이 없어도 이해했습니다. 부모님 노후 보장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 잘 모르겠지만 2억 정도 하는 시골 땅을 가지고 계시고 자식 3명한테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아버님께서 운영하는 작은 공장을 물려받기로 했고 제 개인 사업이 사는 지역에 구애가 없어 서로 동의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한 달에 절반을 출장 갈 정도로 일이 많다 보니 시부모님과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장은 지방의 작은 1인 공장이고 순수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튼 다행히 지방이라 2억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원래는 제가 모은 돈 7천과 친정 부모님 도움 3천, 시부모님 도움 1억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동일하게 1억씩 보태서 집을 구하고 혼수와 결혼식은 각자 버는 돈과 모은 돈으로 소소하게 하자 협의를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이 있다. 우리 돈 없는 사람들 아니다. 집 살 때 절대 네 돈 들어가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해오지 말고 몸만 알아. 빈몸으로 오기 좀 그러면 혼수나 좋은 거 해오면 된다. 대신 가진 돈은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생활비로 여행비로 써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 그리고 어머님이 도움 주시는 거 합쳐서 같이 집을 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열심히 모아둔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고이 간직하고 아껴둬라. 여자는 먼 훗날을 위해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바보처럼 정말로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공동명의로 같이 집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시부모님이 영끌에서 2억 전체를 다 해주시는 바람에 남편 명의로 된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공장을 물려주시면서 공장 부지 2억 되는 땅도 주셨는데 이건 다른 형제들과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 똑같이 3분의 1로 분배됐습니다. 어찌됐든 신혼집 혼수로 2천만 원과 결혼비용 1,000만 원 넘게 제가 지불했고 결혼하면서 예전 차를 팔고 난 후 같이 타기 위해 7천만 원짜리 차를 해왔습니다. 차는 친정 부모님이 좀 보태주셨고요. 물론 딱 떨어지게 반반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서로 재고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볼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땡땡이는 빈몸으로 왔지만 괜찮아. 우리가 다 해줬으니까. 땡땡이가 아무것도 안 해오면 어때? 여자는 그래도 돼.
아까 길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 차랑 똑같은 걸 봤다. 이제 우리 아들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이거 타고 같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 되겠네. 제가 해온 차도 본인 아들 거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때마다 받아치는 것도 지치고 어이가 없어 대꾸도 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영끌을 해서 아들 집을 해주다 보니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나 봅니다. 본인들 생활비도 없으셔서 공장 수익금을 정산하기도 전에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70대로 연세가 있으셔서 남편에게 모든 일을 전적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남편은 1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생활비 한번 가져온 적은 없지만 제가 같이 버니까 그리고 연말에 수익이 정산될 테니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싶어서 참았습니다. 기다린 결과 최근 거래처에서 잔금이 크게 들어왔고 남편에게 고생했다. 그동안 혼자 버거웠지만 1년 가까이 이 시간을 기다리며 고생 많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나 싶어 변명을 들어보려고 만났었죠.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제 매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돈을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당시 남편 소득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았고 1년간 사업을 했으면 최소한 돈 관리는 남편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혼자 생활비 되는 거 힘들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땡땡이는 아직 이 사업가 수익에 권리가 없어. 아직 일 배우려면 한참 멀었어.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야 해. 대신 엄마가 용돈 줄게. 용돈 주면 되잖아. 그리고 너네는 너가 돈 벌잖아.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 사업을 물려받을 때 용돈이 아닌 전체 소득을 남편이 꾸려가도록 협의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여기서 참고 참다가 터져버려 쏘아 붙였습니다. 용돈이라뇨. 사업을 물려받았고 번듯하게 한 가정의 가장인데 왜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며 생활해야 해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르치셔야죠. 매번 아무것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엄마가 하면서 다 어머님의 의견대로 하실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희들 집도 내가 해주고 땅이랑 공장도 너희한테 물려주지 않았냐. 그거 다 내가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아직 땡땡이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지. 또 너가 돈 벌잖아. 결혼 전에 모은 돈 있다면서 그거 쓰면 되지 왜? 돈이 없냐? 빈몸으로 와도 우린 괜찮았어. 그저 둘이 잘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자꾸 돈 없다고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모아놨다가 너희들한테 줄 텐데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뭘 걱정하냐. 이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이 풀려버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자꾸 저한테 빈몸으로 왔다고 하지 마세요. 양가에서 똑같이 돈 보태서 집 하려고 할 때 저한테 한 푼도 되지 말고 제 돈은 생활비로 쓰라면서 아들 명의로 집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 명의는 아들 명의고 제 돈은 생활비로만 써야 해요? 그리고 제가 왜 빈몸인가요? 혼수랑 결혼식이랑 차랑 제가 1억 가까이 썼어요. 저희 부모님도 땅 가지고 있는데 자꾸 저랑 저희 집안이 가진 거 없는 빈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이랑 땅 솔직히 아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같이 주신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저희 이혼하면 저는 남는 거 하나 없이 모은 돈 생활비로 다 쓰고 거지 되는 거예요. 왜 아들 돈은 아까워하시고 제가 번 돈을 생활비로 펑펑 쓰라고 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렇게 지르고 나서 지금은 일단 시부모님과 안 보고 있네요.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본인들이 영끌에서 아들 명의로 집 해주니 생활비가 없어 수익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고, 제가 집 살 때 보태려 했던 돈이 있으니 통장 잔고가 넉넉한 줄 알고 저러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결혼 전 제 돈은 쓰지 말고 고이 놔두라는 말을 믿었던 거였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기가 차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백수 남편한테 시집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백수의 노부모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한테 용돈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나요? 결혼 1년 만에 이혼이니 뭐니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후의 결정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님과 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시 직장을 다녀라. 난 용돈 받는 남자랑은 같이 못 산다. 알바를 해서 단돈 100만 원을 벌어도 좋으니까 부모님과 아예 연관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면 돈 관리는 무조건 직접 해라. 부모님이 개입되는 순간 사업도 가족관계도 지속될 수 없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나는 어머님의 속내를 알게 돼서 예전처럼 웃으면서 못 보겠다. 만약 이 문제를 결정 못 내리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살겠다. 제 말에 남편은 부모님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진절머리가 나서 사업에서 손 떼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랍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 특유의 사투리 섞인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얼굴만 봐도 힘들고 말 섞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어요. 이런 돈 문제 말고도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남녀 차별을 1년간 겪었거든요. 예를 들면 2박 3일 출장을 끝내고 밤늦게 돌아온 저에게 며느리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밥 못 먹어 얼굴이 상했어. 바빠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는 밥 해 먹어야지. 바쁘면 집에서 밥도 안 해 먹냐?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바빠 음식을 사 먹는 저에게 요리 안 된 생재료를 주시면서 바빠도 음식은 해 먹어야지. 이거 요리할 줄 알아? 바깥 음식 다 중국산이고 안 좋은 거라 해 먹어야 해. 하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며느리는 먼저 들어가야지. 얼른 가서 저녁 차려놔야지. 하고 말한 적도 있었네요. 이외에도 같이 식사할 때 바쁜 저를 도와준다며 저녁 차리겠다는 남편에게 안 된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써.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밖에서 일하느라 감기에 심하게 걸려 링거 맞고 겨우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남편도 일하다 허리를 살짝 삐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아픈 아들만 걱정하며 병원은 언제 가냐? 우리 아들 허리 치료 말이다. 그거 병원 언제 가?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저를 걱정해서 병원에 안 가냐 묻는 줄 알았더니 본인 아들 데리고 언제 병원 가냐 묻는 거였죠. 또 제가 사업하느라 정계 쪽 또는 지자체 임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것도 출장 갈 때 왜 본인 아들은 같이 안 가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업하러 출장 다니는데 왜 남편이 동행해야 하죠? 뭘 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본인 아들도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빠른 시일 내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글 쓰는 것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나 싶어요. 요즘은 많이 내려놓고 비우려고 하고 있고 이혼은 남편의 행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 중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 글을 적어 내려갔는데 이렇게 주저리 적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댓글과 추천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친정 부모님의 노후가 보장됐다고 했던 건 땅에서 매년 토지 보상금이 나오고 있고 평수는 넓지 않지만 서울 강남 땅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10억이었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름 노후 보장은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많이 사랑하냐는 댓글도 있던데 그게 맞겠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플 때 거의 아들처럼 함께한 사람이고 결혼 전부터 그런 진실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해서 이 문제 한 번에 이혼하기보단 합의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쓴 글이었는데 읽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 하는 거 일주일만 지켜보시고 더는 기다려주지 마세요. 아내 앞에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결단 내리겠다 해놓고는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랑 도 넓혀도 껄끄러운데 부모 부양 저버린 호로자식 포지션을 딱 만들어놨으니 사리분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님을 설득시키려고 할 테고 영민한 구석이 있으면 그 공장이랑 땅을 처분해서 결혼자금 보태준 만큼 시댁에 반환하고 홀로 서게 할 겁니다. 아들을 보험으로 둔 집안이네요. 결정을 빨리 내리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 들 겁니다. 두 번째, 끝까지 읽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어떻게 저딴 걸 시험이라고 달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남편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바뀌지 않는 시가랑 영 끊고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하거나 님 말을 따라야 같이 살지 아님 서로를 위해 갈라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약 남편이 사업체를 포기하면 시간이 지나고 취업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100% 쓴이를 원망하고 책망할 겁니다. 그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며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거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천불이 날 것 같은데. 네 번째, 남편은 그 집안의 막일꾼이고 님은 그 막일꾼한테 돈으로 사준 마누라인 겁니다. 말이 심하죠. 네, 압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님 시부모 머릿속에 저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애도 없고 님이 잘 버니 그나마 예의라도 차리는 거죠. 아이 낳고 수입이 없어지면 어떻게 대할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